질병을 앓고 결국에 과정을 쭉 보니까 어려서부터 쭈그려 앉으면은 뒤꿈치가 들리고 뛰면은 넘어지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리고 겨울이면은 손이 시려워서 이제 손이 곱다 그러죠. 네. 막 혈액순환이 안 돼서 2,000명 중에 한 명꼴이니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한국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김재영 회장님을 모시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재혁입니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우고요. 희귀질환은 대부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질병을 알게 되고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다가 또 이제 가입단체장을 한 10년 정도 대표를 하다가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가입단체장은 뭔가요? 예, 그러니까 각 희귀질환 연합회에 소속된 각 희귀질환별로 단체장들이 질환별 회장. 예, 예. 네, 네. 해서 연합회 운영을 해가는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정의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인 환우 질병을 주로 얘기를 하고 또한 극희귀 질환이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의 환우가 안 되는 질환을 극희귀 질환이라고 하고 혹시 회장님 앓고 계시는 샤르코마리투스는 극희귀 질환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희귀 질환에 속하죠.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대략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환자 수나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한 13,000에서 15,000명 정도. 생각보다 많네요. 질병 확률이 2,000명 중에 한 명꼴이니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샤르코마리투스 진단은 언제 처음 받으셨을까요? 지나고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껴서 받은 게 이제 1980년대 정도 될 것 같아요. 27? 그때 이제 처음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여기저기 방문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에 가서 처음 받은 질병명이 말초신경염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능성 50% 정도의 희망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근데 계속 치료를 하다가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한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가서 한 10분 미만의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타고 돌아오면은 그게 이제 하루 일정을 오롯이 병원에 투자를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엄청나게 점점 힘든데 살이 많이 쪘어요. 거의 96kg까지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있었던 차에 한 10년 후에 그 교수님 밑에 계셨던 선생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집으로 주소로. 그래가지고 가족하고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검사를 하고 병명을 처음 알았고 그게 이제 한 2004년도 5년도 그때 돼요. 이제 가족력은 없고 돌연변이라 그러고 또 샤르코마리투스는 똑같은 병인데 타입이 상당히 많아요. 타입이 많아가지고 그 타입을 찾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셨을 때 증상은 어땠을까요? 자꾸 걸으면은 그러니까 풋드롭이 돼서 이제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높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면은 자꾸 발목이 꺾인다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뼈에 이상이 있나? 근데 이제 질병을 앓고 결국에 과정을 쭉 보니까 어려서부터 쭈그려 앉으면은 뒤꿈치가 들리고 뛰면은 넘어지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리고 겨울이면은 손이 시려워서 이제 손이 곱다 그러죠. 네. 막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돌이켜 보면은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찾아봤을 때는 샤르코마니투스가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했는데 회장님은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네. 케이스도 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돌연변이 케이스도 있고요. 유전 확률이 50%라 그래요. 그 50%는 2명을 출산했을 때 1명이 아니라 10명을 출산했을 때 5명이 그러니까 질환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이제 병원에서는 50%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 중에 네. 샤르코마니투스를 앓고 네. 계신 분이 있으면 네. 자식이 10명 낳을 때 네. 5명, 네. 그럼 2명이 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2명이 다일 수도 있겠네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네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래도 치료법이 나온 다음이라서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아닌가요? 예, 치료법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이쪽 그러니까 샤르코마니투스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이쪽 질환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시고 치료제를 개발하시려고 오셨고 그때 이제 처음 환자들의 동향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친목회처럼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교수님이 권유를 해주셔서 네. 현재까지 저희 샤르코마니투스에 대한 약이 치료제가 나온 게 없어요. 없고 컨디션 조절을 해줘가지고 진행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뭐 비타민 C라든가 이런 보조식품으로 근육이완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유지만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희망하고 있는 단체죠. 일찍 발견할수록 좋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입에 따라서 중증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을 하면서 보조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휠체어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입장으로 보면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제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이 병명을 알려주고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랬으면은 덜 진행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지금도 재활 운동으로 이제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확실히 컨디션 유지가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약화된 부분 외에는 병적으로 약화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세요, 교수님. 회장님 수영이 네. 남다른 실력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운동 차원에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수영 쪽에 대회가 있어서 이제 취미 삼아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 등급을 받아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경기도 사니까 경기도 대표로 체전에 한두 번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약간의 동기부여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하면 운동을 더 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하면서 보니까 샤르코마니투스 환자들이 전국 대회에서 수영을 하는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런던 올림픽에서 그 장애인 수영의 금메달을 땄던 민병헌 선수가 네, 샤르코마니투스고 그 친구랑 대회장에서 보면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수영하고. 예, 아무래도 이런 지상에서는 걸으면은 넘어지면 골절되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못 걷게 되는데 물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부력이 있으니까 아, 걸으면 안 다치게 되고 또 수영을 하면은 약간의 이제 유산소도 되지만 근력 운동도 돼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이 질환 자체가 근육이 좀 약화될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보완해주는 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환자가 13,000명이나 되는데 약이 없어서 보조용으로 비타민이나 다른 약제를 드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회사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과정 중에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서 보상이 될 때 이제 그쪽에 주로 매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계속 연구되는 게 이제 대를 끊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로 해서 대를 끊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 가위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예, 변이가 생긴 예. 부분을 정상 잘라내고 잘라내는, 네.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거를 계속 연구는 하고 계시는데 그 줄기세포까지는 거의 됐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정상인 범위까지 갔을 때 이거를 스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거기서 폭주해서 더 활성화가 되면은 그거는 더 안 좋대요. 생명의 위험이 돼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치료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럼 치료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치료제가 없다는 거는 이제 환자들한테 조금의 희망이 잘 안 보인다는 거고요. 치료제가 나오면은 희귀질환자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작은 것에서 희망을 얻어가지고 삶의 질이 조금 좋아지는 거를 생각할 거고, 희귀질환자가 하나 생기면은 이제 부모들도 힘들고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